아침의 달달한 쉼표 김하나의 생생라디오. 스토리 퀴즈 얘기할게. 맞춰봐. 스토리 퀴즈 얘기할게 맞춰봐. 윤미 씨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12월 24일 만났어요. 몰랐어요. 어머 이분 걸 모르다니. 날짜를 보니까 오늘 이분이에요? 들어오자마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윤미 네. 씨가 깜짝 놀랐네. 오늘 이분이에요. 그러게 몰랐다는 거에 깜짝 놀랐네.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군요, 윤미 씨도. 그러니까요. 저 이분에 대한 감흥이 그렇게 있진 않거든요, 제가. 이번 주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네. 오늘이었군요. 네. 그럼 오늘 저녁에도 뭐 특별한 일이 있는 건 아니겠다. 그쵸? 오늘부터 이제 겨울잠 자서 푹 자야죠. 솔로의 크리스마스는 겨울잠과 함께한다. 그렇죠. 예, 네. 그러네요. 끝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죠. 예. 그럼요. 네. 예. 충분하게 에너지를 쫙 모아서 네. 내년에는 모든 기념일을 다 챙기는 알겠습니다. 그런 2025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린 또 우리 할 일 하면서 맞아요. 산타 할아버지 좀 기다려봐야 되겠죠. 좋습니다. 역사부터 갈까요? 출발할게요. 첫 번째 역사 퀴즈 얘기할게. 맞춰봐. 조선시대 수많은 부녀자가 이 홍제천에서 단체로 이것을 하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대문구, 마포구에 걸쳐 흐르는 홍채천. 조선 인조시대 이곳에서는 양반과 천민을 막론하고 수많은 아녀자들이 이것을 하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네. 인조는 홍제천에서 이렇게 하면 이 아녀자들의 과거는 묻지 않겠다라고 하명했다는데요. 저마다 가슴 아픈 사연을 품은 아녀자들의 홍제천 이것 행렬. 과연 그 속에는 어떤 역사가 담겨 있는 걸까요? 병자호란이 한창이던 인조 14년, 청나라는 우리나라 백성 50만여 명을 포로와 인질로 끌고 갔습니다. 특히 미인이 많기로 소문난 지역인 의주와 평양에서는 서민은 물론이고 양반의 부인과 첩까지 납치되어서 끌려가기 일쑤였는데요. 대부분의 아녀자들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없었지만 운 좋게 도망을 치거나 또 많은 돈을 주고 풀려난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국으로 돌아온 그녀들에게는 청나라에서 정절을 잃고 돌아온 환양녀라는 손가락질 뿐이었죠. 양반 가문에서는 이 환양녀들에게 자결을 강요하거나 이혼을 요구했는데요. 유교 사회인 조선에서 이혼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인조는 고민 끝에 이 환양녀들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그것이 바로 홍제천에서 이렇게 하면 모든 과거는 불문에 붙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청나라에서 조선으로 돌아오는 초입이었던 홍제천엔 그 뒤로 수많은 환양녀들이 몰리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그 뒤에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환양녀들은 그 주변에 터를 잡기 시작했고 그곳은 왕의 큰 은혜에 감사한다라는 의미로 홍은동이라고 불려졌습니다. 환양녀들의 한과 눈물이 담긴 홍제천. 그곳에는 가슴 아픈 역사가 서려 있는데요. 여기서 문제입니다. 인조는 홍제천에서 이렇게 하면 아녀자들의 과거는 묻지 않겠다라고 하명했습니다. 그 뒤로 수많은 환양녀들이 홍제천에서 이것을 했다는데요. 과연 무엇을 했을까요? 네, 진짜 가슴 아픈 역사다, 그쵸? 그렇죠. 네. 네. 이 드라마에서 막 연인에서도 이런 네네네. 비슷한 장면이 나왔었고. 저는 그래서 그 드라마가
그 둘의 그 로맨스를 봐야 되는데 네. 그런 역사적인 아픔이 아픔 보고 있으니까 너무 속상해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보다가 중간에 몇 번 못 보겠다 이거는 너무 잔인하고 가슴 아프고 이런 역사들이 쭉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보니까. 네. 그래서 이 정도로까지 인지를 잡아갔구나 그 생각을 했었었는데 네. 오늘 그 얘기를 해주시네.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온 그녀들이라고 해서 환향여라고 했군요. 그리고 맞습니다. 손가락질을 하고. 네. 네. 자, 그런데 홍제천에서 이것을 하면은 과거는 묻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네. 뭘까요, 여러분? 무엇을 하면? 홍제천이죠, 천. 네. 아, 가슴 아픈 사연이 있네요. 슬퍼요. 4780님 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슬프죠. 역사 얘기는 재미납니다. 7857님. 샵 2302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 환향녀들의 함과 눈물이 담긴 홍제천. 눈에 보였죠 넘실거리는 슬픈 내 눈물이 아직까지 서울에 이렇게 천 이름이군요. 홍제천이. 맞습니다. 흐르고 있죠. 여치지리도 궁상이지 애써 짓는 미소조차 이리 울상인지 글썽 있는 두 눈에 맺힌 내 처량한 모습 이리 불쌍한지 오, 역사 이야기 이거 들어본 적 있었던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도 있네요. 오, 이렇게 하면은 면할 수 있다고. 저도 이렇게 하면 마누님에게 씻은 이렇게 잘못을 면할 수 있을까요? 하고 싶냐고. 책 속에 마지막엔 알아야 했어 너의 이기적인 가슴은 다른 설레임을 원한 걸 네, 배치기 에일리의 눈물 샤워였고요. 네. 정답은 뭡니까? 정답은 목욕 혹은 몸을 씻는다였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과거를 묻지 않겠다.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슴 아픈 역사가 있는 일화였습니다. 네. 홍제천의 목욕, 몸을 씻는다가 정답이었어요. 많이들 맞춰주셨어요. 네. 그죠? 네, 그리고 참 가슴 아픈 역사다라고도 많이들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동화 퀴즈 출발할게요. 오늘의 동화 얘기할게 맞춰봐. 오늘은 크리스마스 띠용 이야기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밤이에요. 별이네 가족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미느라 정신이 없었죠. 나무야 조금만 기다려 내가 가장 멋있게 꾸며줄게 반짝반짝 줄도 두르고 루돌프 사슴코는 별이는 신나서 노래 춤까지 췄어요. 여기 뻥 뚫린 곳에는 빨간 입장식을 붙이고 엄마 이 반짝이 구슬도 달아줘요. 아빠는 천사 인형을 잊지 말고요. 알았죠? 아빠는 웃으면서 별이의 말대로 트리를 꾸몄어요. 정말 못 말린다니까. 별아, 반짝이 구슬은 여기에 달면 될까? 네 엄마 거기가 좋겠어요. 엄마도 별이에게 하나하나 물어가며 트리를 꾸몄어요. 그때 별이가 소리쳤어요. 별이가 소리치자 덩달아 엄마도 아빠도 깜짝 놀랐어요. 어디 갔지? 엄마 아빠 이게 없어졌어요. 상자는 텅텅 비어있는데 이것은 없다고요. 울음이 섞인 별이의 목소리에 엄마 아빠는 주변을 다 찾아봤지만 어디에도 이것은 없었어요. 이것이 없으면 크리스마스 나무가 아니야. 별아, 그렇지 않아. 비록 이것이 없지만 예쁜 트리가 될 수 있어. 아빠는 슬퍼하는 별이를 달랬어요. 이곳이 없는 크리스마스 트리라니. 산타 할아버지가 우리 집은 그냥 지나치시면 어떡하지? 별이는 조용히 침대 밖으로 나와서 트리가 있는 거실로 나왔어요. 내가 이것을 꼭 찾아올 거야. 나무야, 꼭 이것을 달아줄게. 깜깜한 밤, 별이는 이것을 찾아 길을 떠났어요.
별이는 하늘과 호숫가에서 수많은 이것을 발견했는데요. 여기서 문제.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 이걸 꼭 달아야 되는군요. 저도 어릴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요? 트리의 하이라이트 마무리는 꼭대기에 여기 이게 있어야 돼. 된다. 꼭대기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구나. 전 몰랐네요. 꼭대기 이게 꼭 있어야 됩니다. 네, 무조건 있어야 되죠. 예, 그래서 이걸 찾아 또 길을 떠났네요. 어때요? 네. 하늘과 호숫가에서 수많은 이것을 찾았는데 과연 별이가 이것을 갖고 올 수 있을지 저는 찾기는 쉬울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할지가 참 걱정이 되긴 합니다. 자, 샵 230이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 여러분 뭘까요? 아유 우리 애들도 요거 달아야 된다고 서로 싸우고요. 9896님. 트리의 완성이죠. 너무 귀엽네요. 7050님. 내 맘에 샤랄랄라라 밤하늘의 별도 노래해 너는 내 어디가 좋아 나는 네 모든 게 좋아 네 맘도 샤랄랄라라 세상 모든 게 다 아름다워 저희 아들 트리에도 달아줬습니다. 그래요? 양말입니다. 공구 작은님. 꼭대기에 양말을? 양말도 있긴 해야 돼요. 근데 꼭대기는 좀. 꼭대기는 아니죠. 이런 기분 처음이야 너는 내가 스토리키즈 얘기할 게 맞춰봐. 크리스마스 이브 밤 얘기. 네. 예, 별이가 이제 트리 꾸미느라고. 맞아요. 아, 귀엽다. 진짜. 오늘 또 기대하고 있는 산타 할아버지가 네. 또 오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얼마나 설레겠어요. 지금 7547님이 우리 애들은 이번에 많이 울고 많이 싸워서 산타 할아버지가 못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요. 아, 그래요? 못 올 수 있죠. 진짜 많이 울고 싸우고 하면 못 올 수 있는데. 울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울어버렸네. 근데 또 모르죠. 이제 산타 할아버지가 어떤 판단을 하시느냐에 따라. 착한 아이면 올 수 있죠. 나중에 네가 더 잘할 거니까 맞아, 하고 맞아. 격려해 주시는 분일 수도 있고 네. 글쎄요 모르겠네요. 그 지역에 배당된 마음에 따라서. 그저 산타 할아버지 마음에 따라 좀 달라지나 잘 모르겠는데 글쎄요. 예. 네. 그래도 다 선물을 주셔야 될 텐데. 그렇죠. 예, 걱정이네. 자, 저도 예전부터 항상 제일 위에 달았습니다 하시면서 정답이 뭐예요? 정답은 별이었습니다. 별을 트리 꼭대기에 탁 달아야지만 맞아. 제대로 이제 트리를 달았다. 네. 우리 아기랑 같이 붙여줬어요. 크고 노란 예쁜 별이요. 9601번님. 잘하셨어요. 트리의 활용 정점입니다 하시면서 6246님 주셨네요. 제가 요즘은 트리를 안 꾸미거든요. 네. 예, 한참 꾸미다가 이제 안 꾸미는데 그래도 막 제일 위에 별에 대해서 저는 막 그렇게 아, 그래요?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아요. 저도 트리 하이라이트는 별이다. 정말 중요했거든요. 난 그 위에 별 말고 딴 것도 막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것도 붙이고 막 이래가지고 왠지 그걸 보고 올 것 같은. 그랬구나. 느낌이 난 있었죠. 별에 대해서 그렇게 막 강점을 두지 않았었는데 별이 그러니까 별이 별을 찾아. 그렇죠. 떠났다. 그런 동화구나. 아유, 네. 동화 자체가 귀엽네요. 크리스마스 별. 네. 별이 없으면 안 되니까 별을 찾아 떠나가지고 이게 끝이에요. 별을 어떻게 찾아와요? 호숫가에서 이렇게 떠있는 어떻게? 별을 발견했대요. 발견해서 어떻게 그래서 해요? 이제 항아리에 그 별을 담고 집으로 들어가서 행복하게 잤다. 항아리에 별을 담고. 그랬대요. 어머 귀여워라. 너무 귀엽네. 자, 크리스마스 별 얘기였습니다, 네. 여러분. 동화 재밌다고 많이 해주시네. 재밌죠. 귀엽네요. 우리는 마음의 별을 달아보아요. 5589님. 어머! 그래야 되는데.
제가 MBTI로는 ISFP인가 뭐 FP거든요. 근데 일할 때 보면 내가 자꾸만 T 같은 느낌이 들어. 그래요, 달아야죠. 이래서 이상하네. 마음의 별을 막 달아야 되는데. 자, 넌센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할게요. 세 번째 스토리 퀴즈 넌센스 문제입니다. 아라씨, 오늘은요 노래와 관련 있는 문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노래. 네. 자, 그럼 몸풀기 문제부터 나갈게요. 노래를 부르기 전에 꼭 여기를 들러야 한대요. 꼭 들러야 하는 우리나라의 지역 어딜까요? 노래 부르기 전에 들러야 되는 지역이 있다고요? 있대요. 생각해보면 여기를 항상 들리죠. 노래 부르기 전에? 3, 2, 모르겠네. 정답은 전주였고요. 전주. 전주 그렇게 해야 들리잖아요. 되는구나. 전주? 네. 그러네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맞춰주셔야 할 오늘의 문제 나갑니다. 빌 게이츠 아시죠? 네. 빌 게이츠는요 노래를 부를 때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빌 게이츠는 노래를 어떻게 부를까요? 빌 게이츠는 노래를 어떻게 부르느냐. 갑자기 뜬금없이 노래 얘기하다가 빌 게이츠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부르느냐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부른대요. 빌 게이츠도 노래는 부르겠죠. 근데 어떻게 맞추지? 와, 역시. 빌 게이츠는 노래를 어떻게 할까? 아니 그러면 유민 씨는 노래를 어떻게 해요? 저는 노래방에 가서 이제 제가 이제 즐겨 부르는 노래를 틀고 이제 현란한 이 마이크 현란하게 부른다. 그렇죠. 현란하게 잡고 이렇게 부르시면. 자, 윤민 씨는 현란하게 부르고 저는 맑고 청아하게 부르겠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맑고 청아. 부르겠습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빌 게이츠는 어떻게 부를까요? 8740번님 빌 게이츠니까 빌면서 부르나? 아니고요. 창문 앞에서 1028님. 게이트? 그런 건가? 저는 그냥 과하게 부릅니다. 속 풀리도록 하시면서 이사오고. 아주 뭐 섹시하게 부른다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오아예 마마무였고요. 네. 자, 빌 게이츠가 노래를 부를 때 이렇게 부른다. 이런 문제는 또 처음일세. 아까 고3 학생이 좋아했다는 문제. 네. 자, 넌센스 어떻게 부릅니까? 마이크로 소프트하게 부른대요. 마이크로 소프트하게 부른답니다. 예. 예. 웃었다 하시는 분들 많네요. 그러니까요. 예. 운전하던 신랑이 갑자기 깔깔깔 하더니 이거 빨리 정답 보내라고 했다고. 네. 참 재밌습니다 하고 주신 분들도 계시고 에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네. 마이크로 소프트하게. 그렇죠. 빌 게이츠의 노래 소리를 듣고 싶어지네요. 갑자기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봤는데 어떻게 부르시나 궁금하긴 합니다. 네, 궁금해요. 네. 자, 그렇다면은 이번에는요 넌센스 지났으니까 우리말로 넘어가 볼까요? 출발할게요. 마지막 문제 우리말 어원에 관한 퀴즈입니다. 세종 29년 대과 장원을 뽑는 마지막 시험 문제는 법의 폐단을 고치는 방법은 무엇인가 였습니다. 답을 써내려가고 있는 응시자 중에는 성산문과 신숙주도 있었는데요. 성산문은 법의 폐단을 고치기 위해서 왕권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답한 반면 신숙주는 대신을 믿고 권한을 맡겨야 한다라고 하며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주장했습니다.
절친했던 두 사람의 판이하게 다른 답변은 단종 보기 운동으로 엇갈리게 될 둘의 운명을 예고하는 듯한데요. 대과 최종 합격자들의 등수를 가리기 위한 시험에서 임금이 직접 출제하는 문제를 책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책이란 대나무 조각이라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종이가 귀해서 대나무 쪽에 글을 썼다는데요. 네. 대나무 쪽에 적힌 문제, 그러니까 책문에 대한 응시자들의 답을 땡땡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어떤 일에 땡땡을 마련하다, 땡땡 본부로부터 이런 말로 많이 사용하고 있죠. 임금이 던진 질문에 최고의 답변을 작성하려고 응시자들은 궁리에 궁리를 거듭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다 보면 묘수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원래는 단순하게 책문에 대한 답을 가르쳤던 이것이라는 단어가 어떤 일에 대처하는 방책이라는 뜻이 된 겁니다. 이 말은요, 어떤 일에 대처할 계획이나 수단이라는 뜻입니다. 이 과거에 응시한 선비들이 임금이 제시한 문제에 대한 답을 작성하는 것에서 비롯됐는데요. 이 말은 과연 무엇일까요? 네, 대과. 대과가 있었구나. 대과 장원을 뽑는 문제. 네. 질문을 책문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거기에 답을 쓰는데 네. 이 책이 이제 대나무 조각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나온 말. 이렇게 해서 나온 말이구나, 이게. 시험 제도에서 나온 말이네요. 그러고 맞습니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사실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인 많이 것 쓰죠, 같아요. 이 말은. 이것이 예. 없어? 너는 이것을 마련해야지. 근데 이게 이런 뜻이 그러네요. 이제 담겨 있었어요. 답이란 얘기네. 답. 네. 답을 작성하는 거에서 비롯됐다. 임금이 제시한 문제에 대한 답을 작성하는 거. 법의 폐단을 고치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시험 문제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자, 샵 2302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 옛날엔 책이라는 것은 이제 대나무 조각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책문에 대한 답 올라옵니까? 올라오는데 좀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 있으시네요. 천천히 올라오네요. 네. 저는 우리말 언어를 제일 좋아해요. 6428님. 그래요? 예. 우리 남편 다음 주 우리 아이 방학 때 놀아줄 이것을 강구하라. 4505번님. Holiday shopping travel. 이거 맞추면 다 맞추는 건데 하시면서 주셨는데 생각 조금만 더 해보세요. Just like magic. 8257님 만남유. 오 딩동댕. My heart is a Christmas tree farm where the people would come to dance under sparkling lights, bundled up in their mittens and coats, and the cider would flow. And I just wanna be there tonight. Sweet dreams of holly and ribbon, mistakes are forgiven.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저녁에 어떻게 보낼지 이걸 마련해야 됩니다. 마련해야죠. 오사님. Under the mistletoe. 네, 자, 답을 작성하는 거, 임금이 제시한 문제에 대한 답을 작성하는 것에서 비롯됐는데 이 말은 과연 무엇일까요? 정답은 대책이었습니다. 대책이 정답이었습니다. 그렇죠. 대책을 마련하다. 책문에 대한 답이라고 하니까 책답으로 많이 주셨는데 대책이 정답이었네요. 대책. 네. 시험제도에서 나온 말이군요. 책이란 대나무 조각이라는 뜻이니까 대나무 조각에 적힌 대답.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대책. 네. 대책을 잘 맞춰주셨고 우리 당첨자 8575번님, 8683번님, 9696번님, 8532번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유미 씨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굿나잇. 결잠. 새해 보자고요. 네. 고마워요. 다음 주에 뵐게요. It's beginning to look a lot like a Christmas. 마이크 부블레 노래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구성함 인정 연출 최인한 저 김아라였습니다. 내일 봬요.
It's beginning to look a lot like Christmas everywhere you go. Take a look at the 5 and 10. It's glistening once again with candy canes and silver lanes that glow. It's beginning to look a lot like Christmas. Toys in every store, but the prettiest